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혜수 교수입니다. 많은 시도민과 전문가들이 기대 또는 우려,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쟁점들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12가지를 뽑았고, 그에 대한 우려와 기대의 의견들을 살펴보며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행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통합이 과연 유일한 대안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사안에서 우리가 중앙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통해서 특별자치정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단체라는 것은 행정통합이 어려운 지역, 시도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지역에서 택하는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또 여러 시도민들의 의견을 일치시켜 준다면 통합할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 공무원 감소 여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감축보다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효과적 활용이 더 중요하겠죠. 공론화위원회는 통합이 되면 지원 조직과 산하기관에서 감소되는 인력을 상생발전,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대구시에서 거치는 세금이 과다하게 유출되는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두 가지 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는 대구시의 권한과 재원을 자치구로 좀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서비스세 것들은 자치구 권한 강화에 맞춰서 좀 넘기는 것이죠. 그것이 대략 따져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조정교부금은 인구 기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특례를 줘서 한 80% 정도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한 2조 7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해 대구광역시세가 2조 5,900억 원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조 5,700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출이 거의 없게 되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국가 재정 지원 감소 여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재정불이익 배제와 더불어서 재정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1% 남짓 되는데 지방교부세에는 3%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통폐합은 일자리 축소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마중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규모의 경제 효과 여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는 세계 2만 8천여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고 인구 규모가 2배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은 15% 줄고 편익은 15% 늘어나는 그런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법칙을 우리가 적용해보면 대구 경북 재원이 한 20조 원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서 30%니까 한 6조 원을 줄일 수 있다면 향후 한 30년간 180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재원들을 저출산, 균형발전, 교육,
이런 문제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쟁점은 경북 북부 지역 균형 발전 여부입니다. 경상북도 청사를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상생발전 기금을 설치한다면 균형 발전에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은 단체장이 2명인 이윤화된 체제보다는 1명인 일원화된 체제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균형 발전은 통합 그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 분권, 재정 규모, 전략 기획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행정 통합이 되면은 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분권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계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균형 발전의 추진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쟁점은 분권 특례 여부입니다. 행정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권 특례를 통해서 지역의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도 과감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은 그보다 높은 권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 쟁점은 마창진의 통합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대측에서는 마창진 통합은 균형 발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죠. 그 이유를 따져보면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창진은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고 공론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 쟁점은 자치권 약화 여부입니다. 시도 행정 통합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데 반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대안은 시군의 권한 강화, 자치구의 기능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서 주민총회제와 같은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 쟁점은 대도시 행정 약화 여부입니다. 대도시 완결적 서비스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논거입니다만 도농복합시의 경우처럼 대구와 경북 전체 지역을 대도시로 승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 대안은 대도시 행정과 농촌 행정의 조화를 통해 지역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도시를 관장하는 부서와 농촌을 관장하는 부서로 전문화하고 농촌 지역을 관장하는 부단체장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도시가 존재합니다. 뉴욕, 파리, 베를린은 행정구를 두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아주 높습니다. 열한 번째, 일자리 증가 여부입니다. 통합 자체가 일자리 증대를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기업의 생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기업이 어떤 곳에 입지를 할 것인가? 다국적 기업은 이윤 창출이 유리한 시장 규모, 지자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행정통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은 졸속 추진과 공론화의 공정성 여부입니다. 주민투표에서 주민이 선택을 하고 거기서 부결되면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시도지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기 과정이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아마도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상상력과 판단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